정말로 쓸데라고는 아무짝에도 없는 소음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국민들 열받게 하는 데는 재주가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분노를 넘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답답하게 지켜봤던 정치 이슈 시원하고 명쾌하게 풀어줄 정치 용병 두 분 나오셨습니다. 민병도 전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용태 전 의원도 함께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자, 먼저 예상대로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 규탄하기 위한 대북 규탄 결의안 놓고요. 민주당은 북한이 사과했고 청와대가 공동조사를 요구했으니까 불필요하다 하는 판단이고요. 근데 국민의힘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사과했으니 이제 불필요하다 이런 판단 민영 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 대북 규탄 결의안은 예정대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예정대로 하는 게 맞다. 예. 네, 그거는 앞으로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한편에서는 우리가 화해 협력을 해나가되 한편에서는 그 역사를 과거로 돌린다든지 기존의 합의를 번복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그 햇볕 정책 3원칙에도 국민적 합의 한미 동맹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선시하고 있거든요. 그 원칙 하에서 보더라도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조를 갖다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우리가 해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축적을 해나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역사적 진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의미 없이 무너진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기존의 성과는 성과대로 축적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거는 민주당은 대북 규탄 결의안은 예정대로 하자 하는데 그건 이상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규탄 결의안은 거 지금 빨리 해야지 문제가 생겼을 때 벌써 문제가 발생한 지 지난주 화요일이니까 7일 가까이 돼가지 않습니까? 추석 끝나고 또 언제 하냐. 그런 입장이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의 먼저 하고 이거 채택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그럴 필요가 있냐. 지금 국방이 또 외교 통일이 정보위 이런 데서 다 들여다볼 수가 있고 꼼꼼하게 이건 곧바로 긴급 현안 질의 본회의로 끌고 가자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공세를 하자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규탄 결의안이 늦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규탄 결의안 채택하고 오늘 내일 이틀밖에 없지 않습니까? 각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그다음에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이 반인륜 범죄에 의해서 사망했는데 국회가 규탄 결의안을 내지 않는다는 거는 정말 스스로 역할을 포기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국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규탄 결의안 문제는 야당이 아니라 먼저 집권여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안했었고 정의당조차도 규탄 결의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판에 규탄 결의안을 주저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당연히 현안 질의해야죠. 지금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나 많고 국민의 의혹이 커져가는데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군은 도대체 이 구조 요청을 왜 안 했느냐. 사후에 알게 됐지만 북한과의 그 연락 수단이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이 협조 요청을 안 했다는 건 그야말로 책임 방기이고 그다음에 해경하고도 업무 협조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될 거고 군이 그 북한의 해명과는 달리 최초에 그 북한이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고 다양한 첩보를 분석해서 확정해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국민한테 발표까지 했는데 북한이 그 일을 부인한다고 지금 군이 어정쩡한 입장인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당연히 그 현안질을 통해서 물어보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대통령한테 왜 보고가 늦었는지, 대통령은 왜 입장을 늦게 발표했는지 이런 문제들 지금 뭐 그 하나하나가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국회가 이런 일을 하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안 그 규탄 결의안뿐만 아니라 현안질의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규탄만이 아니고 현안 질의도 바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야당 국민의힘은 1인 시위 중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 이런 피켓을 들고 문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가 필요할까요? 지난 화요일 날 밤 10시경에 최종적으로 우리 공무원 우리 주민이 이제 북한에서 사살됐다 하는 것을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요일 새벽 1시에 이제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죠. 수요일 아침 8시 반, 9시 반 두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쭉 그 문맥을 흐름을 갖다 살펴보면 9월 8일 날 북한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고 9월 12일 날 그에 대한 답신이 옵니다. 주로 코로나를 갖다 매개로 한 친서 외교였죠. 요걸 바탕으로 해서 9월 15일 유엔 연설 이제 녹화가 시작되고 9월 18일 날 보내는데 아마 그 친서의 내용이 기본 전제가 돼 갖고 유엔 총회 연설의 한 대부분이 코로나와 관련된 것이었죠. 그리고 특히 동북아 방역 공동체를 만들자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총격 사건은 굉장히 이 결하고는 좀 다른 것인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 우리 정부는 굉장히 의아했을 겁니다.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지난 2달 동안 있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국경을 갖다 넘어 들어온 사람들은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사격을 한다랄지 혹은 임진강을 넘어서 월북을 한 탈북민에 대해서 경계가 뚫렸다고 해서 문책을 했다든지 그래서 아마 일선에서 일어난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 라고 한 판단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수요일부터 굉장히 긴밀하게 북한 쪽의 움직임을 주시했던 것 같고 공개적으로는 진상규명 그다음에 해명 그리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에선 제가 볼 때는 이 남북 친서 외교의 라인이었던 그 국정원하고 통전부하고 긴밀한 접촉을 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북한에서 그 자체적인 해명 물론 저는 이 해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마 유리하게 사건을 재구성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마 북한이 분단 이후 최초로 사과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 상황을 갖다가 대통령이 하지 않고 흐름을 갖다가 쭉 살펴보고 대처를 했다 이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이제 공동조사 또 우리 그 시신 수습 및 인도 그다음에 재발 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제 한 단계 짚고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네, 김 전 의원께서 들으십니다. 드러난 대통령의 행적을 보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자업자득이고 자승자박입니다. 뭐 당연히 행적조사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 청와대가 아예 해명을 않거나 해명을 하는 내용들도 석연치 않은 것 이런 걸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통령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했을 때 과연 대통령의 임무를 제대로 했느냐 의심받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그게 부당한 의심이라고 한다면 정확한 행적조사를 통해서 밝히면 될 것이고요. 뭐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 갖고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무슨 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박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사실 뭐 시간도 엄청나게 길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국민들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건 그거예요. 군이 이미 사망하지 않았던 상황. 그러니까 이 지금 해상 조난 상황에서 북한이 신병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정말 허망하게 사살되고 시신이 훼손되는 상황을 알고 과연 대통령이 그 중간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는 게 말이 되느냐. 만약에 군이 보고하지 않았다면 군의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 위에 이렇게 시신이 훼손됐다는 걸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청와대에서 회의했는데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 시신을 훼손했다라는 것을 확인한 장소가 그걸 확인한 데가 청와대였고 그로부터 거의 10시간 이후에나 대통령한테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어요. 더 중요한 건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한테 다시 알리고 유감을 표명하는데 하루 반나절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국민이 해상 조난을 당해서 그 시신까지 훼손당하는 이 참혹한 참변을 당했는데 과연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갖고서 그것을 하루 반나절이나 그런 정보를 갖고 있다고 국민들한테 공개했는지 다음에 그 유감 표명도 정말로 그게 과연 그 국민이 처참한 그 참변을 당한 거에 대한 합당한 대통령으로서의 그 분노를 표현한 것인지도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에 대한 이 행적조사는 국회 차원에서 다음에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사법당국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이 북한의 사과 통지문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계몽군주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민전님. 그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쪽 사람 책을 많이 썼는데 네. 그중에 한 저서에 한국어판 서문에 만약에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장 빨리 온다고 한다면 북한일 수 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지도자가 마음만 먹으면 결단만 하면 어떠한 규제도 철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만큼 이제 북한의 변화 가능성은 가장 막혀 있는 것 같지만 또 가장 빨리 올 수 있다 하는 말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역사상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온 것이 이제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있죠.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개방인데 이제 그건 뭐 계몽군주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소련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계몽군주를 갖다가 소련 체제에서 아마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덩샤오핑 같은 경우 결국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지난 20년, 30년을 돌이켜 보면 가장 오랜 동안 미국과 최근까지 싸웠던 베트남 같은 경우는 개혁 개방을 함으로써 아시아의 새로운 용으로 떠오르고 있고 북한은 핵을 개발함으로써 오히려 사실 잃어버린 20년, 30년이 된 거죠. 베트남과 북한의 지난 30년을 보면 어떤 선택이 과연 올바랐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지점에서 북한이 그런 개혁 개방의 길로 가야 한다. 김정은이 그런 그 결단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촉구 뭐 이런 일반론으로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전님. 정말로 쓸데라고는 아무짝에도 없는 소음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하여튼 뭐 유시민 씨가 국민들 열받게 하는 데는 재주가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말은 유시민 씨의 정신 세계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계몽이라는 단어를 이런 데 쓸 수도 있구나. 김정은한테. 뭐 사실 뭐 이제 충격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헛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정은이 뭐 잘생겼다느니 인재하게 생겼다는 이런 소리도 하는 사람들 이제 한테 무슨 뭐 일종의 뭐 계시를 줬다고 해야 되나요? 지침을 줬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정은을 군주로 표현하는 이 사고방식 이게 지금 소위 이 북한의 김정은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김정은이 이때까지 해왔던 정치적 만행, 반인륜적 범죄들 이게 숱하게 많은데 감히 거기다가 계몽이라는 말을 붙여서 쓴다는 것 자체가 하여튼 정말 그 이제 분노를 넘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계몽군주라는 말은 얼토당토 않다는 말씀이신데 다른 뭐 적절한 어떤 뭐 표현이 있겠습니까? 네. 그야말로 반인륜적 범죄를 네. 뭐 정말 자행해왔던 폭군 중에 폭군이고 독재자죠. 네. 뭐 다른 표현이 뭐가 있겠습니까, 김정은한테. 알겠습니다. 자, 그럼 북한의 이제 이례적인 사과 상당히 빠른 시점에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그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남북 관계도 막혀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개성있는 남북 공동 연락선으로서도 이제 폭발했단 말이죠. 그는 9.19 합의 정신의 기본적인 역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물이 파괴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그 분노하고 또 북한에 대한 신뢰를 갖다가 일정한 정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사실은 뭐 북미 관계도 전혀 새로운 어떤 그 길을 갖다가 열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는 건데 이런 꽉 막힌 이런 교착 지점을 갖다가 어떻게든 돌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우리도 있고 북한도 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적절하게 남북 간의 이면 접촉이 있었고 또 그런 지점을 갖다 북한도 모멘텀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 모멘텀에 저해가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 입장에서도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사과를 갖다가 한 것이라고 봅니다. 뭐 이후에 공동조사 문제랄지 시신수습 문제를 갖고 이런저런 이제 잡음이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원칙을 지켜나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북한하고 어쨌든 그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는 계기를 갖다가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 계기를 어쨌든 한편에서는 사과를 받아내고 한편에서는 공동조사를 하고 이런 거 일방에 진행이 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에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그 끈을 갖다가 우리가 또 잡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네, 김명태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뭐 사과. 최초에는 사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뭐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진행되는 걸 보니까 네. 아주 우리를 갖고 노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북한이 주도 면밀하게 좀 사태를 관리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하. 뭐 네. 지금 일단 시신을 훼손했다는 것 이거는 정말 이제 반인륜 범죄인데요. 지금 이 문제를 북한에서는 다르게 해명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시신 훼손이라는 건 아마도 그 전 세계 어떤 나라로부터도 강력한 규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물타기 차원에서 시신 훼손 부분은 쏙 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이후에 바로 지금은 NNL 문제로 넘어가서 그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그 이 NNL을 인정하라. 한국에 지금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한국군은 지금 어정쩡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빠졌잖아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치적 공경에 지금 처한 상황이니까 네. 북한이 손을 내밀어줘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구해주는 형국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 악재를 본인들이 사태를 관리 주도할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에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현재 집권 이 여당이 문제를 좀이라도 진전시키고 싶으면 북한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북한의 사과 문제에 관계없이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 다음에 이 과정에서 벌어졌던 그 군의 여러 가지 행태, 문제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조사해서 이 그에 합당한 그 처분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저 정부 제안대로 남북이 공동조사하자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건 남북이 아닌 국제형사재판소 제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문제는 제가 먼저 네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해상 조난은 반드시 네. 이 구조를 해야지만 되는 게 국제적 의무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그리고 또 이 해상 조난 중에서도 배에 타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뭐 부유물에 의지해서 네.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상황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조난을 해야 되고 이것을 방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 의무 위반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살을 했다. 이거는 뭐 그야말로 반인륜적 범죄죠. 나아가서 시신을 훼손시켰다.
그것도 불을 질러서.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전쟁 상황에서도 이런 거는 전쟁 이후에 반드시 그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그 처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북한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당연히 이 국제적인 그 조사를 통해서 그 북한을 징치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설령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국제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공조 노력을 하고 관철시키는 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냥 북한에 대해서 사과받았다고 무언가 무슨 뭐 큰 은혜라도 입은 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정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 뭐 유엔이 정한 그 국제 해난 협약에 북한이 비준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기본 정신은 뭐 다 따라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아마 남북이 다 그런 기본 관점에서 이렇게 표류하는 그 상호 주민에 대해서 그런 원칙을 해왔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원칙은 늘 유지돼야 한다고 보고요. 또 제네바 기본 협약에 따라서 전시에도 민간인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뭐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거 갖다가 무슨 형사재판소에 가서 일을 처리할 것이냐 하는 이거는 조금 좀 길을 잘못 접어든 것이 아닌가. 너무 지리하고 또 형사재판소가 과거에 이런 것을 갖고 형사재판을 했는 것 자체가 제가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남북이 기본적으로 공동조사를 해야 되지만 유엔 또 정전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재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서 예. 즉각적으로 조사한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자 오늘 토론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